전 세계 유일무이 초강대국 한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전조국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야성에 도전하는 서쪽에 도전자가 있으니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경제, 군사적으론 이제 미국에 필적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 세계 모두가 중국에 진출 못하거나 무역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중국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기고 군사력을 따라잡아도 패권을 잡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 들고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뭔 짓을 해도 미국을 못 이긴다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을 봅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국과 교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바다인데 해외와 교류하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거기에 남북에는 거대한 미시시피 강이 흘러서 내수에서 물류를 운송하기에도 최적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기름져 내수만으로도 농산물부터 시작해 철강이나 석유까지 모든 자원이 자급자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럽처럼 주변에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서로 맨날 분쟁하고 싸우기 마련인데 미국 주변의 나라라 봐야 북쪽의 캐나다라 남쪽의 멕시코뿐이고요. 그것마저 캐나다는 아주 미국의 친화적인데 북쪽 경계선엔 얼음으로 자연 장벽이 쳐져 있고 남쪽의 멕시코는 사막들이 막아줍니다. 멕시코 자체도 미국에 아주 협조적이죠. 이렇게 축복받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게 미국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으로 가볼까요? 나라는 미국처럼 큰데 반해 일단 바다가 뻥 뚫려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중국 입장에서 동쪽엔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시작해 조금 밑으로 가면 대만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인접한 국가들이 많아 맨날 영토 분쟁으로 밥 먹듯이 싸운다는 남중국해가 보입니다. 이 남중국해엔 말라카 해협이라는 중국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해협이 있는데요. 말라카 해협에선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였기에 희대의 뻘짓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서 거기 지킨다고 해군 기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이제 내 겁니다 라고 어거지 주장을 했는데요. 당연히 국제해양법에 따라 철퇴를 맞고 무효가 됐습니다. 이제 왜 중국이 그토록 대만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싶은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바다로 왕래하기 딱 좋은 곳에 이 대만 루트라도 자유롭게 뚫어놓고 싶은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땅만 크지 정작 전체 인구의 95%가 동쪽에만 살고 있죠. 이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살기 좋은 지역은 전체에서 정작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인접국들과 사이도 좋지 못하죠. 동쪽에 일본부터 시작해서 인접국이면서 경쟁국가인 인도랑 틈만 나면 크고 작은 분쟁 이슈가 생기고 남쪽으론 필리핀, 베트남하고도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다닥다닥 꽤나 인접국들이 많아서 언제 터질지 모를 잠재적 문제들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다시 봐도 우리나라 위치는 정말 불쌍하기도 합니다. 바로 위에 휴전 중인 북한에 남쪽엔 일본, 북쪽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중립을 지키며 조율해 나가야 하는 불쌍한 위치에 있죠.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택하라면 중국 문화와 미국 문화 중에 뭘 고르시겠습니까? 대부분 미국을 고르지 않을까요? 미국이 가진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프트 파워 대중문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체제나 이념을 넘어선 문제죠. 빌보드 차트에서 세계 음원을 선도하고 세계의 많은 뮤지션들이 이 미국으로 건너와 진출하고 활동하고 싶어 하고요. 마블, DC 같은 코믹스 만화부터 시작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마이크로소프트, 베네스다 게임 스튜디오가 있는 게임 회사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들로 전 세계의 명배우, 명감독들이 미국에 모여 글로벌로 영화를 제작하고 흥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각종 OTT 서비스들, 넷플릭스나 아마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이 전 세계 가정에 정착해 뿌리박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대중 스포츠인 메이저리그나 NBA도 세계에서 인기가 괜찮죠. 반대로 중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중국에선 프로스포츠 자체가 몇 개 없는데 축구랑 야구 정도 진행하지만 전 세계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유명한 문화 컨텐츠인 서유기나 삼국지 시리즈는 오히려 옆나라 일본에서 더 잘 만들어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는 어떨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영화가 황금기라 불리며 잘 만들어 수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장혜모 감독의 붉은 수수밭이나 국두, 홍등 같은 명작이 있었고 첸 카이거 감독의 황토지, 대열병, 그리고 패왕별이로 이어지는 역작도 만들어내며 비판과 도전을 하던 소프트 파워를 바라던 시절이 잠깐 있었지만 시진핑 집권 후 공산당 체제의 강화를 위해 심하게 검열되고 일명 치사량의 국뽕 영화들만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흥행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다양성 영화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붉은 수수밭의 장혜모 감독은 영웅 광호화를 만들며 소위 공산당과 결탁한 영화를 만들어 체제에 순응했고 패왕별이의 첸 카이거 감독도 6.25 전쟁의 장진호 전투를 소재로 한 고쟁이 양키 미국에 맞서 저랑스런 중국인들이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프로파간다 체제 선전 영화죠. 장진호를 만들면서 공산당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엄청난 흥행과 역대 중국 박스오피스 기록들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행여나 영화는 어마어마한 스토리 개연성, 연출력, 죽었다 깨도 해장이 안 되는 충뽕에 취해 못 깨어날 수 있으니 절대 보지 마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영화가 끝나고 객석에선 훌륭한 중공군의 넋을 기리며 스스로 일어난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하던 관람객들을 볼 수 있었고 단체 관람 온 학생들이 영화 속 얼음 감자를 먹던 군인들의 고생을 체험한다고 얼음 감자 먹방을 했더라는데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 코로나19를 우리 자랑스러운 중국인들이 이렇게 대처하고 막아냈다는 최미역행이라는 코로나 극복 영화는 싸구려 프로파간다 영화 그 잡채였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보느니 리얼과 엄복동을 2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긴 한데 오경이 출연한 전랑투라는 영화에선 전세계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천하무적의 중국 군인이 돼서 활약하는데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다 못해 달아없어지게 만들 애국주의와 중뽕 덩어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또한 중국 내수에서 완전 대박! 전에 세운 장진호의 기록도 갈아치우고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만 해외에선 이런 거 아무도 안 보겠죠. 나는 왜 봤는지 지금 생각해도 내가 미친놈입니다. 그래도 제 한 몸이 희생해서 먼저 봤으니 여러분은 절대 보지 마시길 권하고요. 그나마 중국인들이 이제는 세계도 모자라서 지구를 구하는 멸종위기의 지구를 다른 은하로 옮기는 내용의 유랑지구는 의외로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말고 해외에서 흥행은 처참했죠. 이렇게 영화 하나만 봐도 중국 내서에서만 돌려도 제작비 회수는 물론 흥행이 되니 애초에 해외 시장 염두를 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처럼 내수 시장이 작은 나라는 애초에 무조건 글로벌 시장을 염두해야 하기에 노래나 드라마, 영화까지 모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게이 컨텐츠의 운명이자 반대로 우수성이기도 한 거고요. 이것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심각한 결함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글로벌로 잘 나가던 자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형 게임 회사도 각종 규제들로 때려잡았죠. 너무 기업이 커져도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기업도 더 못 크게 제동을 거는 겁니다. 당장 중국에 여행을 가면 로밍을 안 쓰면 구글이나 유튜브도 못하고 중국 내 스폰이 없으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카톡 같은 메신저죠. 위챗을 써야 택시 하나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중국도 그동안 IT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이게 전부 내수용이라 중국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현금 잘 안 쓰고 삼성페이들 많이 쓰듯이 중국도 대부분 현금 없이 위챗페이로 결제하고요. 음식도 전부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데 중국폰이 없으면 밥도 못 사 먹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내수에 맞춰져 있으니 소프트 파워, 즉 문화에서 미국에 죽었다 깨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차국 문화를 사랑하는 중화 사상도 여기 거들고 있으니 앞으로도 개선되기 쉽지 않아 보이네요.